2년이 지났잖아요. 남은 이제 1년 한 이제 9개월 정도 좀 이제 남았는데 민선 6기가 어쨌든 뭐 자천타천으로 이제 뭐 시장님이 삼선 공헌을 출마하시겠다 공헌을 하셨고 물론 당내 경선을 거치셔야겠지만 공헌이요? 예. 안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삼선을 어쨌든 이제 의향을 이제 비치셨고 의장님도 이제 뭐 자천타천으로 이제 그 민선 7기에 이제 시장에 뭐 도전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물론 이제 당내 경선을 이제 거쳐야 되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쨌든 의중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분이 이제 만약에 경선을 통과하시면 두 분이 이제 12천지간에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형님이 이제 아우 보고 양보하라 할 수도 있고 또 아우가 형님 보고 양보하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정치는 그럴 수는 없고. 시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횟수는 3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 18년도 3년이 남았는데 약간 논어기는 또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제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장 표명하기는 그렇다. 3년이 남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당내 경선이라는 그 본선보다도 더 힘든 당내 경선이라는 그런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제가 이제 명함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은 명함에 딱 로고가 있습니다. 민원은 내일처럼 이런 철학으로 그냥 두루두루 1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그 의견 청취를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의장에 전념하면서 그렇죠.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근데 제가 이제 전제 조건을 만약에 경선에 두 분이 붙으시게 되면은 뭐 이제 입장이 좀 아주 관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뭐 재밌을 텐데 정치는 뭐 선의 경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님은 뭐 어쨌든 삼선에 대한 부분은 염두는 하고 계신 것이죠. 시장 삼선에 아니 대한 그거 전에 저기 의장님이 저기 이제 공천 받아서 나오고 저도 만약에 공천 받아서 나오면 우리 유권자인 시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 이름도 그렇고 뭐라 그랬더라. 저기도 유형. 아니 그래서 동네 분들이 제일 갈등이 심하시겠죠. 먼 집안 아니 먼 집안도 아니고 가까운 집안이 그래서 그게 헷갈리실 것 같아. 야 내가 누구로부터 누구 찍으라 그랬는데 이게 유영근인가 유영록인가 그게 우선 헷갈릴 것 같아. 아 그래서 무슨 소리라고. 뭐 저도 의장님하고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시장을 이제 2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뭐 민선 6기 그 전반기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하여튼 시장은 시정을 잘해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총선 때도 뭐 시장 사태에서 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이 시에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들을 시민이 하시는 거라서 뭐 저는 뭐 시장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김포 상황을 우리 시민들이 또 원하는 방향대로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덧붙여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두 분 개별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시장님이 이제 재선을 하셨고 임기가 남아 있는데 삼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좀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제 삼선을 하시게 되면 12년을 시정을 이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피로감을 좀 느낄 수가 있고 의장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제 시장을 나간다는 전제 조건을 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와일드하거나 리더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어필되는 부분이 약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게요. 뭐 시간에 제가 대해서 시장 2번 한 것도 큰 개인적으로 영광인데 저는 뭐 그거는 꼭 내가 저기 3번 때 뭐 해야 된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직도 시간이 많고 또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시로서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저는 최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고 뭐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는 다 뭐 양당이 이제 또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보다 또 더 좋은 훌륭하신 뭐 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면 저는 과감하게 뭐 의장님은 어떻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도 이제 선출직으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의원 한 번, 시의원 2번을 거치면서 제 철학이요. 선출직 공무원이 공무원들한테 상처를 주는 발언,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발언을 하지 않겠노라고 제가 국회 맹세에도 그를 몸소 실천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지만은 공사는 엄격히 구분을 해갖고 제가 뭐 공개 발언을 통해서 뭐 시장님 잘 하실 거예요. 제가 뭐 민선 오기 때는요. 이건 진짜 뭐 자아자체는 아니지만은 경기도 내 아마 정부에서 최고일 거예요. 경기도 내에서는 제 5분만은 최다예요.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고요. 이번 2번이 많은 분이 이제 안양시에 18분 정도 계셔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내가 따지지 못했지만은, 예? 아마 전국적으로 최고라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강한 리더십이 없다는 것은 이제 대표님 잘못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시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뭐 거예요. 아실 거예요. 의장님 리더십이 엄청나죠. 네, 제가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장이 된 다음에 5분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개설을 통해서 네. 다른 분 의장들은 그냥 개설을 있지만 저는 꼭 김포에 대한 현안 이슈를 꼭 담아서 제가 개설을 하거든요. 직접 제가 원고를 써갔고요. 그래서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공개적인 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가 담당 핵심 공직자들은 오히려 줄기하는 편이에요. 물론 사상에는 훨씬 탄핵하게 서로 얘기 나누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오히려 그 사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것을 보는 우리 CT21 그 독자 여러분께서는 저는 분명코 강한 리더십이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제 받아들였고요. 네. 전원 일기를 녹화하는 자가 한잔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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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일주일에 약주는 어느 정도씩들 하세요? 일주일 내내 하시죠? 자리는 뭐 일주일 내내죠. 근데 그냥 줄이는 거죠. 의장님도 많이 드시죠? 저는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요. 첫째 제가 장점이 뭐냐면요. 낮술은 안 먹고요. 그리고 2차를 안 가는 편이에요. 1차만 이렇게 편안히 먹고 물론 2차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2차를 자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일주일에 무조건 5일 정도는 먹고요. 토요일 일에는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토요일 일에는 안 먹어요. 사모님들이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드리세요? 두 분은? 아무래도 사모님들이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본인 스스로는 못하시고 건강 관리를 특별한 게 없고요. 저는 아침을 꼭 먹고 나옵니다. 아침을 그동안 의장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저는 집사람으로 아침상을 빵은 안 되고 밥이랑 해가지고 꼭 해서 먹고 나오는 걸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많이 힘드시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침은 저도 꼭 먹는데 큰 양은 아니고 한 공깃밥을 한 3분의 1 정도 먹는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모시니까는 제가 꼭 차려드리거든요. 물론 와이프가 이제 배우자가 차려드리는데 또 요새는 뭐 남자가 살림하는 게 흉이 아니라 그러던데. 맞아요. 예, 뭐 식사 옛날에 뭐 가부장적일 때나 그게 뭐 흉이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흉이 아니라 그러는데 시장님은 어쨌든 사모님이 차려주셔야 되고. 의장님은 아주 제가 가정적이고 자상하죠. 여담삼아 말씀드릴까요, 제가? 네. 제가 가장 잘 만드는 음식이요. 짜장 있죠, 짜장. 짜장도 짜장을 만들고. 만들고요. 손두부도 제가 만들었어요. 야, 잡채도 그럼 잡채도 물론 흑설탕이 또 필요하겠지만은 잡설탕이 들어가요. 그래 때깔이 색깔이 달라오죠. 그 그 정도. 짜장도 그 잡채도 내가 한 재료만 있으면은 한 3, 40분. 이 시장님은 음식을 만드셔서 사모님한테 한번 해드려 본 적 있으세요? 많이 있겠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저는 주시죠. 분대일세 하고 아니 그 사모님한테 해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라면을 잘 끓여요. 제가 이거 팔불출인 것 같네. 아 그렇잖아. 요새는요
이 음식이라는 게 남자들이 남자 셰프들이 나와서 방송들을 하도 많이 해서 맞아요. 음식의 그 만드는 그 고유 고난이 남자들한테 넘어온 듯한 그리고 유명한 셰프들은 다 딱 그치. 남자분들이 하시잖아. 회장 회장님 댁으로 짜장을 한번 먹으러 가. 언제 한번 초대 한번 안아주세요. 좋아요. 우리 좀 예. 사이들도 이제 가끔 오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데요. 그러면 가끔 해주면 아주 좋아요. 그 시장님하고 저를 초대 한번 아, 해주시죠. 그래요? 예. 저도 짜장도 좋아하고. 조만간. 예. 짜장하고 잡채. 이게 저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을 때 시장님을 집으로 초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음식을 드시면서 갈등을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신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아이디어신데 하여튼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이게 공석에서 만나서 잠깐만 그 문제를 그렇게 법대로만 해결하려면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석에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사담 나누면서 하면 또 어려운 얘기들 금방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면 들고. 조만간 의장님 댁으로 짜장을. 네. 저희가 이제 한번 초대를 받게 되면 우리 저 기자하고 같이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같이 담아서 한번 보도 한번 해드리는 걸 독자들한테 한번 약속을 좀 드려보고요.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민선님께 많이 남았는데 의회가 집행부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가 의원님들이 이거는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요걸 조금만 좀 양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한 말씀 서로의 입장을 한 말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오시죠. 예. 저는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소통은 정말로 만명통치약인 만큼 소통을 좀 해주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소통 가운데 서로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사역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네.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조금 정책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김포시 발전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은 좀 만일 이렇게 포용 좀 해달라 해주십사는 그런 강력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잘 들어주셨는데 앞으로 더 잘 들어주십사 하는 거죠? 아니 그거보다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시장님도 의원님들한테 뭐 개별적도 있겠지만 일단 대표시니까 의장님이. 의장님이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는 이게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한쪽이 잘못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의장님께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어떻든 지금은 뭐 집행부가 일은 하지만 저는 주도권은 오히려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저기 안 해주면 집행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의장님 또 의원님들한테 우리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이 드리고 인정을 받아야 뭐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통이 중요하고 소화제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맞아요. 진통제 진심으로 통하는 게 제일이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우리 그 10분의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나름대로 다 지금 영향력들이 있으시고 또 아마 민선 6기 시의회가 굉장히 구성원들이 그 의원님들이 참 좋으셔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의원님들이 뭐 저기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의할 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밖에서는 야 저거 보면 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뭐 이렇게 트러블 있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집행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진짜 잘 가기 위한 의원님들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걸 듣고 우리 뭐 집행부 저를 비해서 공직자들도 야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정책 하기 전에 정책 집행하기 전에 한 번은 더 생각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는 의원님들이 오히려 그런 쓴소리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의장님이 또 그런 제안들을 해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그런 서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도 오해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거네요. 어쨌든.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그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이제 의회에서 호통을 치시는 부분들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집행부를 이렇게 질타할 수 있나라는 그런 거 왜곡된 시각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도 좀 더 설득을 좀 의원님들 설득하고 소통을 네. 더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 어쨌든 뭐 강하게 뭐 이렇게 질타하는 것보다는 또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뭐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보기는 좋네요. 보기는 좋고 두 분을 자주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이 순간에 자꾸만 드는 것이 이 남자들이 역시 좀 터놓고 소통하는 것이 좀 뭔가 좀 결실을 좀 얻어내는 단초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잔 아이고 네. 저기요 CT21에서 자료 좀 가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대표님 제가 아까도 그랬던 거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손수 만든 네. 요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또 촬영해 갖고 우리 집에서 한번 어우, 해주잖아요. 아니 초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초대해 주시면 뭐 가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네. 예? 회장님 댁에서 근데 이 앞치마 들으시고 머리 이거 건도하시고 다 아니 그렇게. 음식 다 한 다음에는 좋으니까. 아니 초대해 주시면 당연히 알겠습니다. 가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궁금한 것 같지만 제도 시민들도 그렇고 독자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가정생활은 정치인들은 거의 가정생활을 못 하신다는 그 편견들이 좀 있잖아요. 밖에서 그런 대외 활동을 거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가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또 가정이 이렇게 꾸며놓고 사시는 부분들 사실 궁금해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큰 정치 국회의원들의 이런 분들은 큰 언론에서 많이들 해주는데 이런 지역에 뭐 맞아요. 자치단체장이나 뭐 이런 그런 분들은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그렇긴 것도 하겠네.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의장님 댁 탐방해서 그 아이템이 좋은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 궁금하실 것 같아. 첫 번째 타자로 의장님 저 댁 탐방해서 짜장면도 먹고 시장님과 같이 먹고 뭐 기회가 되면 두 분 국회의원도 같이 모시고 한번 하죠. 뭐 그래서 어우, 지역에- 그 하여튼 제가 그 시간 조율해갖고 뭐 주소연은 아니 뭐 선출직 공직자 회의를 거기서 해도 되고 시장님이 거기 의장님이시잖아요.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기대하고 뭐 네, 이른 시일 안에 저 의장님 초대를 받는 아주 알겠습니다. 그런 기쁨을 만끽하도록 금년 하겠습니다. 내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정치인들이 이제 남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이름하고 역사인데 두 분이 이제 어쨌든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오신 꽤 오래되셨잖아요. 기포 시민들한테 어떤 정치인으로 각인이 되고 싶으세요? 뭐 선출직들은 어쨌든 그 자기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정말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일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게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의장님. 저는 제가 이제 그 비서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나한테 찾아오는 민원인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갖고 작성 좀 해라. 저는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좀 이건 법적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우리 이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설명을 하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분들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분들이 그래서 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춰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가끔 종종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남기고 싶고요. 그걸 토대로 해갖고 이용근이는 시민들이 뽑아준 그 선출직 의원이지만은 그래도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남기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 네. 그럼 부연해서 정치 이게 뭐 이렇게 여태껏 사시면서가 아니라 정치를 하시면서 혹시 울어보신 적 있어요?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04년 총선하고 2004년, 2006년 시장 선거구나. 두 번을 저희가 큰 선거 두 번을 치르면서 이제 고배를 마셨는데 그때 참 주위에서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면이 안 서니까 야 그때는 정말 좀 서운한 감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이 또 현재 나를 있게끔 하는 내공을 그런 땀을 또 원동력이 되는 쌓게 것 같아요. 하니까. 이게 순탄하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가다가 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화해보게 됐죠. 네. 의장님은 혹시 기억이 있으세요? 있죠. 그래서 어떨 때?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 뭐 그냥 지금 좀 오픈하는 건데 뭐 숨길 것도 없고 난 두 번 그 시련이 있었어요.
도의원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도의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뭐 정치적인 그 변화 때문에 뭐 제 본의 아니게 이제 지원으로 이제 뭐 남들은 뭐 좋게 얘기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아니냐 이렇게 위안을 해줬지만은 도의원하다 시원한 거고 아픔도 있었고 뭐 울지는 않았지만은 이거 통안에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내가 도의원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걸렸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후회나고 왜 그 당시 조금 자중을 못했나 이런 아쉬움해가지고 제가 많이 속으로 제 자신을 질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반성은 다 하신 거죠? 그럼요.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안에 후회를 했습니다. 뭐 지금 뭐 경찰청장도 뭐 음주운전에 뭐 예 하고 어쨌든 뭐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했습니다. 네. 저 총알입니다. 오픈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정치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 우여곡절이 있고 뭐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저 또 정치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하신 그 시장을 하시면서 의정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이거는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오해하실까 또는 시민들한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해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 못하셨던 좀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장소적인 부분도 그렇고 매체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습니다라고 한 말씀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최대 현안은 어쨌든 이제 장례시장 관련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 뭐 부수장들 또 주무관들이 합리적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의장이었지만 그게 또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참 의장님 계속 소통 얘기하시는데 이게 소통이 무척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거를 지금 어떻게 잘 설명해드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또 그거를 또 뭐 저는 그런 말을 해. 야, 나는 오래 살겠다. 욕 많이 먹어도. 요즘도 뭐 그냥 시청 앞에다가 이게 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쏘고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식구들, 가족들이 그런 거 볼 때는 조금 이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서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우리 뭐 좀 시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받들어서 시정이 올곧게 가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도 한 말씀. 저는 우리 저 시장님께 이런 그 강한 그 메시지를 나는 전달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민선 오기 때도 그랬고 주차하게 제가 강조드린 것이 뭐냐면은 물론 좀 원도심을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뒷대한 정책도 있고 그런 역사를 보면은 강경구 시장 때서부터 것이 이제 불거졌고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누태원적으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14개 번역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 있는 거 주민들 특히 양곡, 통지는 이렇게 해제가 됐어요. 그 당시 50% 넘게 이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사우동, 북전동에 12개 원역으로 이제 누태원이 추진됐는데 저는 민선 6기 때 민선 5기 때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누태원은 정말 불가능한 정책이다. 왜냐? 이것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물론 개발의 필요성은 느껴요. 하지만 거기는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을 보상할 수 있는 그 단가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갖고 매입을 하면은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정책이니까는 부분적인 도시 개발을 하자.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시장님이 진짜 가슴에 저도 와닿아요. 나는 오래 살 것이다. 그 이유는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이다.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진짜 지금은 가닥을 잘 잡고 가는 그 입장에서 수도권 정비구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누락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개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행정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2011년 11월 통계를 갖고 지금 통계를 적용해갖고 심의 안 받는 그런 우물범원이 좀 어디 있습니까? 강의 질책했듯이 이거는 이거의 말을 듣는 그
그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저를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일벌 100개 차원에서 강하게 시장님 입장에서는 강하게 질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2, 제3의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저 시장님 잘 챙겨주시면은 욕 안 먹는 시장으로 욕 안 먹으면 또 단명 오시죠?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좀 챙겨주시고 또 물론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계는 있지만은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물론 하지만 조금 실수 같은 거 있으면 강하게 한번 질책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에 의장님이 그 계좌 때 말씀 주셔가지고요. 근데 그 일을 마무리하고 제가 하여튼 저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한번 강하게 좀 저희가 정말 시내폴리스 그 경기도 시민할 때도 3번째 된 거 아닙니까? 어렵게 됐는데 핵심적을 놓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네, 저희도 뭐 기사를 이제 여러 번 보도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무슨 의장님 지적을 잘 해주셨고 네, 정말요. 사실 뭐 의장님 이런 지적은 굉장히 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건전한 지적이에요. 이거. 네. 아니 그래서 의장님 시고 공무원들 혼내자고 이거 인터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경각심을 익히요. 네, 아무튼 뭐 또 사실 뭐 두 분이 따로 만나셔서 뭐 이런 얘기 하실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전혀 뭐 없었죠. 저희가 자리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가 창간 12주년 특집을 하는데 저희한테도 뭐 덕담하고 또는 저희들이 지금 질책 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치국일 국장님한테 내가 있는데 부적절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째 한 가지는 그 인터넷 그 신문은 제일 빠르고 치기일 국장님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정보도 빠르고 지역지 가운데 가장 빨리 올리고 또 가장 정보를 빨리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CTC인데 아주 그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만 약간 일부에서는 좀 편파적이 아니나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고 있고 저는 직접 얘기는 못했지만은 오늘 말씀 CTC를 위해서 고언을 해달라고 네네 저희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장님이 더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 그 신문직은 최고 건인데 지면이 안 나오니까는 또 어떤 섭섭한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나이 이렇게 지긋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접하기가 좀 힘드니까는 왜 지면은 안 나오냐 이런 또 얘기도 하니까는 그것도 한 달이면은 한 번 정도는 지면도 한번 발행하면 어떨까 이런 거 고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한 말씀 덕담과 저희 질책 한 말씀. CT21은 어쨌든 뭐 접속수에서 최고의 접속을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CT21을 통해서 우리 시에 일어나는 일들 또 뭐 시나 의회 일들을 다 그 시민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언론이라는 게 뭐 정론직필이라고 그게 제일 언론이 어떤 그 살아남는 그거죠. 뭐 이렇게 누가 편중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어쨌든 또 정광희 대표 또 우리 편집진들이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지역 언론으로 거듭 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시가 우리 점점 시세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야도 여러 분야고 또 다양한 분들이 김포에 오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 그런 새로운 분들이 이 CT21과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뭐 논설, 뭐 개원 논설이랄지 이런 거를 해서 우리 그 언론에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CT21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여태까지 잘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찍질 잘 당하면서 하여튼 지역에 좀 꼭 필요한 언론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바쁘신데 저녁이지만은 늘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또 덕담까지 너무 고맙고요. 먼저 그 두 분 국회의원들 모셨을 때 10월달에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또 현안 가지고 두 분들 한번 입장도 듣고 또 취중 토크를 하시면서 또 진실된 얘기 또 상대방한테 또 이해를 구하는 내용들 이렇게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다 두 분들 뭐 시민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니까 그런 진정성 이런 것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또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또 아픈 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김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두 분한테 전해드리면서 오늘 자리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대표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다음엔 의장님네